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바다 고수온이 예측이 되면서 전남도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달 중순이면 고수온 관심 단계, 하순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예방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산소 부족 등에 따른 폐사를 막기 위해서 양식장에 액화산소 공급기와 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고수온으로 4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시군이 내년부터는 농업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모든 시군이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업민 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을 비롯해서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일단 자체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도와 시군의 농민수당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임금 인상과 수당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 집회에 나섰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전남의 2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사교시가 끝나고 학생들이 일제히 학교를 나섭니다. 조리실무사들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 참여로 단체 급식을 할 수 없게 되자 1시간 단축 수업을 진행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 차질에 불편함을 토로하지만 비현실적 임금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비정규직 그게 개선되는 게 우선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감수할 수 있어요. 전남의 한 중학교. 급식실이 아닌 교실에서 각자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 현실화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첫날. 전라남 도교육청은 도내 206개 일선 학교에서 단체 급식이 차질을 빚으면서 단축 수업과 도시락 지참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축 수업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못했고 초등 돌봄 교실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기간 등과 겹치면서 학교 현장에선 큰 혼란은 없었고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 사업 구간인 신안 앞에서 해남에 화원을 잇는 연결도로 건설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시 해군삼함대 등은 목포 달리도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3.08km 구간의 해저 터널을 해상 교량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도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번 주 안에 연결도로의 건설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행정안전부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수목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고 20명 규모의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도 조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비엔날레 행사 효과의 극대화와 전시 내용의 예술성 확보 방안 등을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가 500만 원 상당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입장권을 구매해 전남도 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입장권은 전남 체육고등학교 등 수영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30여 개 학교에 각각 전달될 예정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완도군은 총 사업비 320억 원 규모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학부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근대역사관의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과 문서 등이며 목포시는 유물 매도 신청 접수 뒤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남 서부권의 대표 피서지인 월출산 기찬랜드가 오는 13일 개장식을 열고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됩니다.
영안군은 수시로 오물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수질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어린이들도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수심도 최대 110cm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남 연구원이 경영실적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지방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남 연구원이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에 선제적으로 지역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에 반영한 점이 인정이 됐고 민선 7기 출범에 앞서서 광주남 27개 시군구 발전 구상을 제시를 하는 등 정책 초안을 가다듬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사거리에서 대불산단에서 도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교차로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달린 집게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정상에 해무가 짙게 끼면서 이를 산불로 오인 신고하는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어젯밤 8시 반쯤 유달산 정상 부근에 뿌연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산불로 오인한 신고 전화가 잇따랐지만 소방당국의 출동 결과 이는 산불이 아닌 해무였으며 해무가 주변에 설치된 조명 등에 반사돼 마치 연기처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정전돼 오염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연기가 배출된 것과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포스코로부터 사고 관련 보고서를 받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포스코가 이번 연기 배출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며 이 보고서에 담긴 연기의 성분과 추정 배출량 등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보고서 검토와 환경부의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연기 배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사의 비리로 화순군의 관부공무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공공개혁시민연합이 구충곤 군수의 공식 사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